안녕하세요. 365 부엉이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자긴 자는데 개운하지 않습니다. 약 없이는 잠이 안 옵니다. 처음에는 반알이었는데 점점 늘어납니다. 새벽 3시에 꼭 깹니다. 자는 것 같은데 피곤합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의 회복 시스템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잘 자지 못하면 뇌가 회복되지 않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며 통증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혈압, 혈당, 체중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 수면은 고혈압 위험을 약 20%에서 30% 높이고 당뇨 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만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불면증이 있습니다.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면증 치료를 잠들게 하는 약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잠들게 하는 것과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은 수면제와 한약이 어떻게 다르고 왜 어떤 분들에게는 한약 치료가 꼭 필요한지 객관적인 근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병이 아닙니다. 먼저 불면증을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은 크게 세 가지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입면장애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두 시간씩 뒤척이는 경우입니다.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생각이 많고 긴장도가 높고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각성입니다. 자다가 자꾸 깨는 경우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각성입니다. 원래 일어나야 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깨버립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잤는데 피곤한 상태를 겪습니다. 8시간 누워 있는데도 피곤합니다. 이 경우는 깊은 잠, 즉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간보다 질의 문제입니다. 수면제는 나쁜 약이 아닙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풀겠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필요합니다. 특히 급성불면,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공황증환이 동반된 경우, 며칠째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오래가면 몸은 더 망가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수면제를 통해 악순환을 끊는 전략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면제는 잠드는 시간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수면제 계열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디벤조디아제핀 계열, 멜라토닌 관련 약제들이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수면제는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을 약 20분에서 40분 정도 단축시키고 총 수면 시간을 30분에서 60분 정도 늘리는 효과를 보입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잤는데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수면제는 자연 수면과 완전히 같은 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상태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든 것처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기간 수면제 사용 시 낙상 위험이 약 40%에서 70%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성 문제입니다. 같은 용량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알 먹다가 한 알, 한 알 먹다가 두 알이 되는 패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 복용 환자에서는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자게 되었는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율신경 문제인지, 불안 문제인지, 체력 저하인지, 야간 각성인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불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약이 필요합니다. 한약은 수면제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수면제는 잠을 재우는 치료에 가깝다면 한약은 잠을 못 자게 만든 몸 상태를 조절하는 치료에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면증의 원인을 교정하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몸이 늘 긴장 상태입니다. 뇌가 계속 깨어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민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자꾸 깨고 꿈이 많고 아침에 녹초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즉 불면증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릅니다. 한약은 이 원인에 맞춰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치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약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과학적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한약 연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2년 메타 분석에서는 한약 치료가 수면의 질 점수를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잠드는 시간이 줄고 야간 각성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면제 단독보다 한약 병행 시 재발률이 낮았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불면 환자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한약 처방은 자율신경 균형과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영향을 주며 심박 변이도 개선과 연관된 연구도 있습니다. 즉, 단순 진정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은 수면의 질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새벽에 자꾸 깨는 분, 중도각성은 자율신경 불균형과 관련이 많습니다. 세 번째, 불안, 예민함, 두근거림이 있는 분은 몸이 긴장 상태라 잠이 얕습니다. 네 번째, 소화가 안 되는 분은 위장이 불편하면 수면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 수면장애 동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섯 번째,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많습니다. 기운이 너무 떨어져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한약과 수면제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약을 쓴다고 수면제를 무조건 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먼저 안정시키고 몸 상태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수면제 의존도를 낮춰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 전략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관리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후 카페인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커피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저녁 커피 한 잔이 새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핸드폰 줄이기.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네 번째, 밤 운동 줄이기. 늦은 운동은 몸을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술로 잠 해결하지 않기. 술은 잠들기는 쉽게 만들지만 깊은 잠을 깨뜨립니다. 새벽 각성이 심해집니다. 불면증은 참는 병이 아닙니다. 잠은 회복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면제는 필요할 때 매우 좋은 치료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왜 잠이 깨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몸 상태를 회복시키고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고 깊은 잠을 회복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한약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오래 드시고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예민함과 피로가 함께 있는 분들께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오래 끌수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후기에 몸 신호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